볼게요. 풀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따로 아셔야지 되고, 그리고 필요한 요소와 생성 물질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광합성 전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생성되는 물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지? 근데 이거는 광합성 양하고 이제 양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광합성 양은 누가 영향을 주니? 얘네 세 가지가 이렇게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을수록 증가하는 건 맞으나, 얘가 그렇다고 해서 세포에 한계가 있는데 얘가 그 이상의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 나중에 어차피 일정해진다 라는 거야. 그치? 배에 실을 수 있는 양의 배의 크기가 있으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응? 여기 요소들이 있는데 얘가 정말 포도당을 만들어냈는지 산소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필요한 요소에 얘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필요한 요소가 아니고 여기 생성물질 알아보는 거지. 생성물질을 알아보는데 얘가 생성됐는지 또 호흡을 통해서도 얘가 생성됐는지를 알아볼 거야. 우리가 생성물질을 알아볼 텐데 물질 확인을 할 거예요. 우선 기체만 확인을 할 건데요. 보면 광합성을 통해서는 뭐가 생길 거냐면 산소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는 CO2 이산화탄소가 생길 거예요. 네, 요거를 알아보실 요 요거를.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기는 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관을 갖다가 3개를 준비를 할 거야. 하나, 둘, 세 개를 준비를 하는데 다 식물을 준비를 하겠죠. 물풀 준비합니다. 혹은 검정말 물풀 중에 하나가 검정말이야. 네, 물풀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물풀이고요. 검정말하고 물풀입니다. 근데 하나는 시험관 안에 중류수를 넣어두고 이거 하나 아니고 중류수를 넣어두고 이게 다 중류수예요? 아니다. 중류수입니다. 중류수를 넣어두고요. 요거는 햇빛을 이렇게 공급을 해줄게요. 강원장치를 이렇게 공급을 해줄 거예요. 다 이제 강원장치가 있긴 한데 얘는요 여기다가 은박지를 이렇게 씌울 겁니다. 그러면 이 은박지를 통해서 얘는 빛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광합성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거든. 얘는 그럼 뭐만 하게 될 거니? 살아있는 생물은 다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는 무슨 기체가 나올 거냐면은 CO2 기체를 생성해낼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광합성을 하겠죠. 그죠? 광합성을 하다 보니 얘는 산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그치? 그래서 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 광합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 산소 기체죠. 그치? 이렇게 되면 괄호가 있으니까 또 산소 기체죠. 산소 기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기체도 교환되지를 않겠죠. 그죠? 얘는 산소 기체가 많아지고요. 얘는 CO2 기체가 많아지는데 이 기체를 확인하는 게 바로 어떤 물질이냐면 우리가 BTB 용액이라는 걸 쓸 거야. 이 BTB 용액은 사실은 산염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산염기. 그래서 산성에서는 얘가 색깔이 나타나는데 황록색이 나타날 거예요. 황색이 노란색이라고 하죠. 노란색이 나타날 거예요. 노란색. 그리고 중성의 산성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 거기서는 초록색이 나타날 겁니다. 초록. 얘는 노랑. 그 다음에 염기에서는 우리가 푸른색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산성이냐면 CO2가 나오죠.
네, CO2겠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음료 누구죠? 탄산음료거든. 걔는 산성을 띠니까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점점점 산성으로 변할 거거든. 그래서 BTB 용액을 여기다 넣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염기를 배우지도 않고 정확하게 물 분자의 이런 화학적인 성질이나 구조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어찌됐든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푸른색이 이렇게 BTB 용액을 뿌리잖아요. 푸른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 산성이 되어서 노란색을 가지게 된다. 얘는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에 중성이거든요. 중률성질은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초록빛깔을 띠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록색을 띠게 된다. 이렇게 생성물질이 BTB 용액을 통해서 볼 거고, 그리고 육상생물을 또 이번에 준비를 할 거예요. 물풀을 준비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네, 물풀을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가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여기다가 고무관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고무관을 통해서 햇빛을 쏘게 되면 여기는 광합성을 하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무슨 기체가 많이 나오겠어? 광합성을 통해서는 산소 기체가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예요. 우리 산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됐더라? 산소 기체 확인하는 게 있었죠. 네가 산소인지 궁금해서 우리가 뭐 했었죠? 물질의 구성편에 산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었지? 화학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건 4단 문제로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사전은 안 배워서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배워도 사실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외워가는 수준으로 보게 되는 건데 산소 기체 확인 방법은 뭐였죠? 수소는 뭐였어? 불꽃을 가까이 하면 헉하는 소리를 산다. 얘는 뭐였지? 그래, 이렇게 계속 쓰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각 단어마다 나오면 쓰게 된다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 혹은 향불을 가까이 해요. 불씨 혹은 향불을 가까이 하면 다시 활활 더 잘 타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는 BTB를 통해서도 또 알아봤어. 방금은 산소 기체만 봤잖아요. 그죠? BTB 용액 말고도 이산화탄소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할 거야. 응? 그리고 은박지 씌울 거예요. 그래서 은박지를 씌운 물풀을 준비를 할 거예요. 물풀이 이렇게 있는데 은박지를 이번에 씌우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발생을 하겠어? 호흡만 하니까 얘는 사실은 이산화탄소 CO2 기체만 발생을 할 거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만 놔두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고무관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 뭘 준비를 합니다. 석회수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CO2 발생할 거고요. 고무관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뭐 유리관을 넣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에 석회수가 있어요. 석회수는 CO2를 만나게 되면 이 석회수가 원래 맑은 색깔이었거든. 근데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갑자기 뿌얘집니다. 마치 분필가루를 조금 약간 넣어서 푼 것처럼.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면 누가 있다라는 증거냐 하면은 무조건 CO2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CO2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이거 CO2가 등장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거는 물풀을 했지만 여기다가 이런 동그란 유리 돔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화분 넣을 수도 있죠. 그지? 네, 화분 넣고 요거는 빛을 제공해 줬는데 요거는 빛을 제공 안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요 지금 기체만 알아봤어요. 그죠? 네, 포도당을 알아볼 텐데 사실 여기서는 포도당 알아보지는 않아요. 뭘 알아볼 거냐면 사실은 요게 합성이 되어서 더 고분자가 되어서 녹말이 될 거거든요. 이 녹말로 합성이 되는 과정이 사실 잎에서 일어나요. 다시 여기다가 좀 지워서 너무 복잡하니까 이 포도당이 뭘로 합성이 또 고분자로 될 거냐면은 녹말로 될 거예요. 포도당 한 알갱이가 있으면 여기 6개가 결합이 되면서
녹말이라는 성질로 변합니다. 녹말을. 근데 녹말을 검출을 할 거야. 그러면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이 있어. 녹말 검출. 이거는 기체 확인했는데 녹말을 검출한다라고 혹은 녹말을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녹말은 밀가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밀가루, 감자 안에 들어있는 거,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녹말 검출 용액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아이오딘, 아이오딘, 화, 칼륨 용액입니다. 원래 이게 연노란색이거든요. 원래 색깔은. 그런데 녹말을 만나잖아. 네, 얘가 녹말을 만나잖아요. 그럼 뭘로 변하냐면 청藍색으로 변합니다. 청색을 띠는 푸른색을 띠는 남색이라는 소리예요. 청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녹말과 누가 만나면 이 칼이 만나면 이 녹말의 색깔이 뭘로 변한다? 청藍색으로 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과정은 조금 이따 볼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2페이지는 지금 풀 수 있어요. 페이지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완성 못했죠? 네, 4번 풀고 답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실험 과정은 선생님이 좀 이따 여긴 안 나오네.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답만 맞춰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있나? 아까 얘가 보건 화장실 갔다 와주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15분만 좀 쉬세요. 아이고. 우리 그거 풀고 선생님한테 주세요. 그리고 영민이는 영민아 보물 주머니가 있었잖아. 우선은 그 뭐지 콩팥의 기본 단위가 뭐죠? 콩팥의 기본 단위 뭐예요? 네, 큰일 났어요. 이거는 원래 지금 정도 되면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업을 지금 몇 번 못 들어서 그래. 이거 잘 안 나오는 거야. 반사적으로. 네, 물론 객관식이겠죠. 하지만 이게 반사적으로 안 나오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응? 실수가 연발될 수 있다는 소리야. 네, 네프론은 무엇이죠? 네프론은? 네프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성 요소가? 넌 이거 범위 아니죠? 네. 이성이는 범위 아니죠? 네. 뭐가 있죠? 보문주머니. 토리라는 애가 있고요. 원래 이제 토리가 사고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 22개정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리란 선생님 기억 잘하죠? 선생님 너 한 번 할 때 그때 본 거거든? 계속 바뀐 거? 네. 토리. 토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지우도 이거 범위 아니죠? 지우도 보문 주머니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었죠? 뭐예요? 너 큰일 났어요. 지금 뭐였지?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안 나왔죠, 너가 지금. 세뇨관. 세뇨관이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이고, 그리고 호흡기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폐포이고, 콩팥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이 어디에 걸쳐서 있냐 하면은 콩팥의 겉질과 겉에 껍질에서 겉질이라고 하는 거야. 겉질 혹은 지금 피질 안 쓰지 가죽 빗자루 써서 옛날에 피질이라고 했는데 겉질 그리고 속질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뭘 하니 이의 역할을 물어본다면 이의 기능을 물어본다면 얘는 오줌을 생성하는 겁니다. 혹은 노폐물 생성. 우리가 오줌을 노폐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폐물 생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실뭉치처럼 있어서 우리가 토리를 실뭉치처럼 생긴 거를 우리나라 말로 토리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실뭉치처럼 생겨서 선생님 오늘 기억력이 안 좋은데 실뭉치 선생님 하나만 외우면 될 거예요. 실뭉치처럼 생겨서 그래서 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응축돼서 원형의 모양 동그란 구 모양으로 이렇게 사시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펴은 거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모식도를 간편하게 하면 사실은 혈관이 이렇게 있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응축이 되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은 누가 둘러싸고 있어? 사실은 보문주머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지? 그리고 보문주머니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선생님이 다 복잡하게 그릴 수는 없고 그래도 그나마 약간 복잡하게 지금 그리는 거지.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너도 못 알아보고 나도 못 알아볼 수 있고 나는 화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처럼 그릴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건 따로 부위가 다른 거지. 요게 이제 보문주머니가 되는 거고, 그지? 요게 세뇨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뇨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로 그냥 펴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쪽을 뭐라 그래요? 네. 연결되는 보문주머니, 세뇨관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네프론에서 오줌 생성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과가 일어나니까 노폐물 여과 여기까지인 거고 그리고 세뇨관 다음에 누가 있더라고요? 오중간? 오줌간 아니고요. 네. 오줌간 아니고 여기 누구? 콩파 깔때기. 아, 콩파 깔때기. 그래서 여기를 또 뭐라 그러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여기서 오줌의 생성이 됩니다. 오줌의 생성. 그러니까 오줌을 만들어졌으니까. 응? 이거는 오줌을 만들어내는 장소 전체적인 경로니까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생성하는 기능, ING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요건 이제 생성이 된 결과야. 그래서 생성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업을 나와야 된다는 생각도 힘들지만 사실은 지금 범위가 싹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느 선생님이나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 너처럼 이렇게 다르잖아. 뭐 지우처럼 이렇게 다르잖아. 어딜 가서도 이렇게 너무 부은 변으로 찢어지게 되면은 거기도 다 마찬가지. 해줄 수가 없어. 따로따로 막 하기가 되게 힘들어. 공통적이 원래 순서대로 나가는 게 나가거든 대부분 애들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콩팥이 이렇게 있잖아. 너가 말한 오줌만 이거죠? 오줌만. 그리고 여기 이것도 아셔야지 되죠. 요 구조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치? 난이도는 떨어지는 거야. 기본 그냥 외우는 것일 때 암기. 그리고 이제 원리나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가 더 어려운 거고. 배점이 여기가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안 외우면 안 되죠. 외워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지? 가장 바깥 껍질은 겉질. 그리고 여기는 속질이죠. 이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뭐가 있는 거야? 네프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여기서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여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혈액이 나가면 안 되잖아. 적혈구, 백혈구 이런 데 애들이 나가면 안 되잖아. 영양물질이 나가면 안 되잖아. 누구만 나가야 돼? 노폐물만 나가야 돼. 그치? 우리 몸에 남아도는 거, 필요 없는 거, 그리고 노폐물, 정말 필요 없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이 나가야지 된다는 소리야. 그 오줌 생성이 콩팥 깔때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그죠? 네. 그럼 요게 콩팥도 깔때기죠? 50도로 간단하게 그린 게 요게 세뇨관입니다. 요게 세뇨관. 그럼 여기서 여과한다. 혈구는 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표시한 게 요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혈관을 갖다가 또 간단하게 그려냅니다. 그치? 혈관에 다 이어져 있으니까 혈액의 순환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보문주머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사구체와 보문주머니에서 곧 뭐가 일어나니? 여기서 노폐물 여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여기는 혈압에 의해서 혈압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압력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줬니? 모세혈관을 이렇게 응축시킨 거야. 그러면 우리가 빨대를 양끝으로 잡고 막 이렇게 어그러뜨린다고 생각, 뭉친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부가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혈액의 내부